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76세 권말자 할머니가 단 3주 만에 누가 봐도 40대처럼 환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부엌에 있는 들기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경력 47년 79세 피부 전문의 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들기름 하나로 인생이 바뀐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피부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토록 빠르게 또 극적으로 피부가 회복된 사례는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처음 권말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시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시던 그 모습. 선생님, 제 얼굴이 너무 흉해서 손자들이 무섭다고 해요. 작게 떨리던 목소리엔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얼굴로 다시 오신 거예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깊게 패였던 주름이 옅어졌으며 각질이 자취를 감추고 부드러운 윤기가 도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들기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기름을 바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들기름 속에는 우리 피부가 갈망하는 자연 유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피부에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거울 앞에 설 용기를 되찾은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들어 날씨가 참 이상하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갑자기 무더위가 시작됐다가도 비가 오면 다시 축축해지고 하루에도 온도와 습도가 몇 번씩 바뀌는 걸 우리 몸은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탄력 섬유는 줄어들고 피지 분비도 감소해 자연적인 보호막이 거의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계시거나 습한 날 외출을 반복하시면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땀이 나면 땀 안에 있는 염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이나 붉은기까지 유발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피부가 좀 뻣뻣해졌나? 주름이 깊어진 건가? 하얀 각질이 조금 일어난 것 같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뺨에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울퉁불퉁한 각질이 생기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점점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갑니다. 심지어 피부가 당기고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도 있죠.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외부 자극에 무방비가 됩니다. 조금만 먼지가 날려도 햇빛을 조금만 받아도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세균 감염이 쉬워집니다. 한번 피부가 헐기 시작하면 곰거나 진물이 생기고 특히 다리나 팔 같은 곳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흉터로 남습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건 색소 침착입니다. 자외선과 건조함, 자극이 반복되면 검버섯처럼 짙은 색소가 피부에 자리 잡고 김이나 주근깨가 점점 넓어지죠. 이건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로 눈만 내놓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전엔 피부 좋았는데 이젠 너무 흉해져서 화장도 안 하고 나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사회생활,
더 나아가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매일같이 피부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대인 관계를 피하게 됐다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뭘 바를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피부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고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기름이 어떻게 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다시 탄력과 윤기를 회복시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고 또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사용하던 들기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들기름이요? 그게 무슨 피부에 도움이 되겠어? 그냥 음식에 쓰는 고소한 기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오신 80대 어르신의 손등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농사를 평생 지으신 분이셨고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손등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특별히 바르시는 게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기름이요. 밥 비벼 먹고 남은 걸 그냥 손에 발랐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들기름의 성분을 현미경과 실험 장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식용기름이지만 들기름 속에는 피부를 살리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건조한 피부에 깊은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들기름 하나만 덜컥 발랐을 때 이 모든 성분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흡수율이 낮거나 오히려 겉돌기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기름의 효능을 피부 깊숙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결과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마침내 완성한 것이 바로 들기름 황금 레시피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 단순한 기름이 피부 치료에 가까운 팩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 황금 레시피의 핵심 성분과 배합 비율, 실제로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기름이 피부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에 사용하는 들기름, 그 고소한 향 뒤에는 피부가 간절히 원했던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장벽을 복원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피부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금이 가고 마치 건조한 논밭처럼 쩍쩍 갈라졌을 때 들기름이 그 사이를 메워주며 다시 촉촉한 상태로 복원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 속에는 비타민 E와 식물성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이나 노화로 인해 지친 피부 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들기름 단독으로는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돌기만 하고 피부 속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 들기름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보습과 재생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황금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조합의 핵심은 바로 들기름, 달걀 노른자, 그리고 보습 크림입니다. 먼저 신선한 달걀 노른자. 노른자에는 단백질, 레시틴,
비타민 O와 D 등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주름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메마른 피부에 윤기를 입히는 천연 코팅제 같은 느낌이죠. 다음은 보습 크림. 이건 시중에 파는 기본 보습제로 충분합니다. 너무 고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보습 크림은 전체 팩이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도와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섞일 때 비로소 피부 속까지 스며들 수 있는 완벽한 팩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재료를 아무렇게나 섞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율과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 하나를 깨끗한 그릇에 넣고 잘 풀어줍니다. 이때 흰자가 섞이면 안 됩니다. 흰자는 피부를 뻣뻣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른자만 골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들기름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습니다. 이 들기름은 반드시 100% 순수한 들기름이어야 합니다. 다른 식용유나 혼합유가 섞여 있다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섞는 방법입니다. 재료들이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팩이 피부 위에서 겉돌거나 얼룩지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정성껏 저어야 합니다.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꾸준히 저어주면 기름과 노른자가 부드럽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때는 너무 세게 젓지 말고 살살 섞어야 크림의 보습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섞었을 때의 느낌은 마치 마요네즈처럼 되직하면서도 부드럽게 퍼지는 농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들기름 팩은 단순한 천연 팩이 아니라 피부의 세포를 깨우고 손상된 장벽을 복원하며 주름을 완화시키는 작은 피부 회복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팩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팩을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유지하고 어떤 주기로 반복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피부의 기적을 불러오는 팩의 사용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3주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시는 76세 권말자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흐렸고 할머니의 얼굴도 그날의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콧구까지 끌어올린 채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은 거울을 안 봐요. 손자들이 할머니 얼굴 보면 울어요. 무섭대요. 이 얼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마스크를 벗고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죠. 마스크를 벗으신 순간 저도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건조함이 극에 달해 각질이 겹겹이 일어나 있었고 양뺨은 하얀 비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 주름은 마치 골짜기처럼 깊었고 피부는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런 피부를 수없이 회복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들기름 팩 정말 성실히 해보시겠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드렸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할머니 피부는 회복될 수 있어요. 우선 3일만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그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권말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전혀 다른 분이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피부톤이 한층 밝아져 있었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주름의 깊이가 눈에 띄게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전보다 훨씬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오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손자들이 저보고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해요. 할머니 화장했냐고, 진짜 얼굴 맞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눈가 주름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입가에 깊던 골도 절반 이상 완화돼 있었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던 각질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결이 전반적으로 매끄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 변화는 정말 빠른 편이에요. 첫 3일 만에 이만큼 효과가 난 건 들기름이 할머니 피부와 정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웃음을 지으셨고 진료실 밖으로 나가실 때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나가셨습니다. 뒤돌아보며 한마디 남기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은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녀요. 살맛이 나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피부 변화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 권말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들기름 팩을 하셨고 2주가 지나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랄 정도로 밝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도 동안 할머니라고 불린다고 하셨어요. 동네 마트에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따로 다니는 피부과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웃으며 전해주셨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할머니처럼 첫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반응하고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들기름 팩의 정확한 만드는 법과 바르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찾느라 백화점도 가보고 홈쇼핑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써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가격이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들기름 팩은 너무나 간단하고 재료는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며 무엇보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 한 작은 숟가락, 신선한 달걀의 노른자 하나, 그리고 보습 크림 한 작은 숟가락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100% 순수한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는 다른 기름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색이 너무 연하거나 향이 약하다면 믿을 수 있는 전통 방식으로 짜낸 들기름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3일 이내에 신선한 것이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습 크림은 고가일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본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너무 기능이 많은 제품보다는 순하고 자극 없는 크림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신선한 달걀 노른자 하나를 넣고 포크나 작은 거품기로 잘 풀어줍니다. 이때 흰자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흰자가 들어가면 팩이 잘 발리지 않거나 피부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잘 풀렸다면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 천천히 저어주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음식을 해주듯 정성스럽게 부드럽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습 크림 한 숟가락을 넣고 전체가 고루 섞이도록 한 번 더 저어줍니다. 이때는 너무 세게 저으면 안 됩니다. 크림의 질감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빼고 살살 돌리듯이 저어주세요. 완성된 팩의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너무 묽지도 너무 되지도 않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묽으면 크림을 조금 더, 너무 되직하면 노른자를 살짝 더 넣어 조절해 주세요. 이제 바르는 방법입니다.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팩을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세안만으로 부족할 땐 미지근한 수건을 2분 정도 얼굴에 얹어 찜질을 먼저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피부의 모공이 열리고 팩의 영양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팩을 바를 때는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입가, 이마처럼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팩을 바르신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조용히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고 명상하듯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헹군 뒤에는 평소 쓰시던 보습제를 바르며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마무리해 주세요. 이 과정을 일주일에 2~3번,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처럼 하루 걸러 한 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2주 이상만 성실히 해보시면 피부가 달라진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작은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팩만 잘해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몇 가지를 더해 주신다면 그 효과는 말 그대로 3배,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팩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만큼은 빨리 안 변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팩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효과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려면 생활 속 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자고 있는 동안 말라있던 몸과 피부를 천천히 깨우는 자연의 약과도 같습니다. 들기름 팩이 겉에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면 아침 물 한 잔은 안에서부터 피부를 적셔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60대 이후엔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루 5잔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잠을 설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 푹 자야 들기름이 준 영양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아파트 단지라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걸으세요. 햇볕이 은은하게 비치는 오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돼 피부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색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들기름 팩과 함께 산책을 시작한 분들은 피부뿐 아니라 기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입니다. 피부와 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특히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와 된장찌개는 좋은 균을 장 속에 공급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엔 몰랐던 사실인데 된장 속 성분이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들기름과 된장의 궁합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팩을 바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팩을 얼굴에 바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시나요? 그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편안히 숨 쉬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팩하면서 손자 걱정, 며느리 걱정으로 계속 불안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피부도 경직됩니다. 팩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그 시간만큼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지금 예뻐지고 있다. 내 피부가 차분히 회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조용히 쉬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팩을 하고 난 다음 날 피부는 더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럴수록 햇빛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외출하실 땐 반드시 책 넓은 모자나 양산을 쓰시고 기초적인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들기름 팩의 효과가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팩을 끝내고 나면 꼭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다. 내 피부가 점점 밝아지고 있다. 나는 다시 예뻐지고 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피부 속 세포에도 그대로 전달되는 걸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기름팩은 단순한 미용 비법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고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작고 소중한 의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7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피부는 그리고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건말자 할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제품에 실망하셨고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는 체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결심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단순히 피부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외면하던 분이 이제는 거울 앞에 앉아 웃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셨습니다. 피부가 밝아지니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니 삶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다 늦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도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그 첫걸음을 위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피부가 그리고 삶이 다시 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나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